자, 저번에 만든 8비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램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컴퓨터는 CPU와 램으로 구성되는데 램은 거의 컴퓨터의 절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8비트 레지스터를 이렇게 램에서는 램은 아파트 같은 거예요. 레지스터가 어떤 방이라면은 호수라면은 그 호수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찾아가서 특정 레지스터를 읽거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레지스터에는 그 주소가 할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주소를 할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드 게이트 몇 개가 필요하거든요. 엔드 게이트 두 개를 이용해서 X 주소, 그러니까 세로 주소랑, 그러니까 X는 가로 주소고 Y는 세로 주소를 지정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각각 4비트씩 구성되는데 그 4비트씩 구성된 그 주소를 가로 세로 입력해서 8비트를 통해서 256개 방, 우리가 256바이트짜리 램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버스에서 어떤 셋이나 이네이블이 들어왔을 때 그 신호에 따라서 특정 주소에 의해서 골라진 그 레지스터의 값을 읽거나 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거기 또 엔드 게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총 3개가 필요한데 이거를 각 레지스터마다 하나씩 계속 달면 이걸 256개 방마다 다 해주려면은 와이어링이 그 전선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이 1바이트짜리 이 레지스터를 1바이트짜리 램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256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1바이트짜리 램을 하나 구성하겠습니다. 간단해요. 8비트짜리 레지스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니죠. 굳이 이걸 복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블랙박스를 복사하면 될 겁니다. 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가 3개 필요해요. 게이트에 가면 엔드 게이트가 있죠. 네로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입력을 이름을 Y라고 넣을게요. 주소를 입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입력은 X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YX의 주소가 정확하게 골라졌으면 이거는 8비트 메모리 즉 1바이트 주소기 때문에 얘는 1비트짜리 주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신호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셋이나 이네이블로 들어와야 되는데 셋 이네이블마다도 또 버스에서 새로 입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어떤 특정한 버스에서 들어오는 셋 입력, 그게 활성화가 돼 있으면 최종적으로 이 셋을 활성화 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엔드 게이트의 입력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요. 얘 두 개가 다 주소도 제대로 골라지고 그리고 버스에서 셋을 하라고 입력이 떨어졌을 때, 신호가 떨어졌을 때 그때 셋이 되고요. 이네이블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골라지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네이블은 어떤 신호에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되냐면 먼저 주소가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를 끌어오면 되고요. 나머지는 버스에서 다시 셋을 하라고, 이네이블 하라고 신호가 떨어졌을 때
그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버스의 입력은 버스에서 입력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1비트가 아니죠. 8비트니까 8비트로 바꿔주고 전체를 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얘는 버스 입력이에요. 그리고 출력은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버스 아웃이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는 출력이니까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 자, 이러면은 이제 1바이트 램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주소선이 들어가 있고 버스에서 입력을 받게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서로 레지스터 간에 다른 방들끼리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밖에서 고양이가 오네요. 충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특정한 주소가 골라졌을 때만 얘가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버스에 내보내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버스는 고속도로처럼 하나의 길이고 거기에서 모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들이 충돌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물길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 버퍼를 이용하겠습니다. 컨트롤 버퍼에서 특정한 상황일 때만 얘가 버스에서 이 레지스터로 이 램으로 입력을 받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8비트니까 8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는 버스에서 특정한 주소선이 선택됐을 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예, 여기가 주소선이 선택되면 이 엔드 게이트는 엔드 1이죠. 엔드 1은 1이 될 거고요. 얘는 엔드, 얘는 엔드 S라고 하고, 얘는 엔드 2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한 폰트를 한 9 정도로 바꿀게요. 네, 9로. 자, 이렇게 바꾸고 얘도 엔드 1보다는 주소선이니까 어드레스죠. 엔드 어드 이렇게 바꾸고, 예, 잘 안 보이네요. 8로 바꿔야지. 이 엔드 어드레스 요게 1이 돼 있을 때만 이 버스에서 입력을 받게 하는 거고요. 출력도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되고, 컨트롤 버퍼를 이용해서 얘를 돌려야 되겠죠. 돌리고 이거를 라이트 핸디드로 해놓고, 얘를 그대로 입력하고 8비트로 해놓은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얘도 여기다가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리셋 시뮬레이션 한번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언제만 되는 거냐면 이 주소선이 이 램으로 선택이 되면은 엔드 애드가 1이 돼서 이쪽이나 버스의 셋이나 버스의 이네이블 라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마련되죠. 그 다음에 어떤 버스에서 셋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버스에 어떤 데이터가 채워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셋이라는 신호가 버스에서 이 선택된 이 레지스터에 이 램의 주소는 어떤 주소일 거예요. 셋을 해라. 그럼 셋이 딱 두 가지가 조건이 완비돼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셋을 끄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을 해라. 그러면은 이 램으로부터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램으로부터 버스로 출력을 흘려보낼 거예요. 언제 이 주소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 이네이블이 활성화되면은
밤처럼 이렇게 채워지죠. 얘가 꺼져 버리면 얘는 더 이상 흘리질 않아요. 이 컨트롤 버퍼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램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메인으로 가서, 자, 이게 완성된 램 256바이트의 모습이에요. 위에는 주소를 고를 수 있는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메모리 256개의 레지스터를 1바이트의 메모리를 256개 장착한 주소위에서 지정되어서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가 들어있는 램 256바이트짜리를 완성한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거든요. 이거를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로 16개, 그리고 세로로 16개의 램이 있어요. 1바이트짜리 램, 주소를 고를 수 있는 램. 주소는 가로에는 4비트, 세로에는 4비트로 디코더를 통해서 4비트가 디코더 들어오면은 16개 방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세로 Y 레지스터는 마찬가지로 4비트를 받죠. 받아서 16개 층. 이건 여기 이제 이거는 층이라고 보면 되고, 이 가로는 가로를 지정하는 디코더는 호수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건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 주소 지정 레지스터에서 들어오거든요. 주소 지정 레지스터는 그냥 8비트 레지스터를 끌어다 당긴 거고요. 여기에 스플리터를 써서 하위 4비트는 수평 방향 디코더를 연결했고요. 그리고 상위 4비트는 스플리터를 통해서 연결해서 수직 방향 디코더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레지스터가 하나 골라지도록. 어쨌든 정신없다.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보려면은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메인으로 가서, 자, 요걸로 실험하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램 256바이트죠. 이를 일로 갖고 와서 만들어 놓은 주소선에다가 입력을 하나 집어넣고, 이거는 당연히 8비트죠. 그래서 8비트 입력이 어딘가에 해서 주소 입력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주소 입력이에요. 주소 입력, 데이터 입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소를 set해줘. 1비트짜리 SA. 이게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메모리 부분이죠. 메모리 부분이에요. 편의상 이제 우리는 여기를 보면은 이게 16진수로 바꿀게요. 그럼 두 자리로 편하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16진수 숫자 두 개면은 8비트가 돼요. 왜냐하면 16진수는 4비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4비트 해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버스 아웃풋도 이렇게 표현하고, 대신 여기는 아웃풋으로, 그 다음에 버스 이네이블은 1비트짜리죠. 셋도 1비트짜리고. 이걸 한번 실험해 볼게요. 아까 이렇게 복잡하게 라인이 256개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가 16진수로, 뭐 이건 18진수로 다, 2진수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진수로 11이라는 어드레스에, 주소에 내가 셋을 한 다음에 골라놓고, 버스에 예를 들어서 4F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다. 이거를 2진수로 표현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숫자. 근데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두 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세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램의 특정한 주소에 다른 값을 입력했다가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소 11번에다가 데이터 4F를 넣고요.
넣고 어드레스를 셋하고 버스를 통해서 이 버스 입력을 특정한 주소에 들어있는 메모리에다가 입력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소 3C 에다가 선택을 해준 다음에 주소를 데이터는 08 아이고 그리고 이거를 버스를 통해서 입력을 셋 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77번으로 가서 데이터 BB를 셋 골라주고 데이터 B 그래서 셋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특정한 3개의 주소의 데이터들이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버스 이네이블을 통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소 11번 주소 11번에는 11번에 선택을 해서 얘를 이네이블 틀려보면 이제 4F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C 30번 방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셋해서 나오고 08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고요. 77번에는 셋 어드레스 해주면 BB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56개 방을 다 데이터나 어떤 명령어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만들어진 램을 가지고 나중에 이 CPU에서 명령어나 데이터를 꺼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명령어를 수행할 때 이 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램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걸 전부 다 만들 필요는 없고 제가 만든 이 파일을 업로드 해둘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